네, 강력하고 강렬한 내 남자의 뜨거운 시간, 야수의 심장 24.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을 잘 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수년간 쌓아온 실력과 이 또 타고난 동물적 감각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성은 물론이고 동물적 감각까지 완벽하게 타고난 내 남자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책임집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야수의 심장을 가진 24시 클럽. 오늘은 이경락 파트너,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또 야수의 심장, 뜨거운 4명의 심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시잖아요. 네. 지난 첫 시간의 주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종목도 궁금해지고. 그래도 되게 이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네. 이렇게 올려주신다라고 많이 하셔서 주위에서 좀 반응이 뜨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놓는 그런 시간을 좀 되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날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올라갔잖아요. 네. 뭐 나머지 안 올라간 한 종목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뭐 당연히 있죠. 네. 두 종목 중에 뭐 두 종목 다 올라가길 바랬는데 한 종목만 올라가서 좀 아쉽지만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뭐 열성적으로 좀 대변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좋아야지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시장 얘기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좀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시장인데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뭐 델타 변이 우려가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선반영하는 것이지 네. 지금 나와 있는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 델타 변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시장 잡아서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손창현 팀장님께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뭐 이경락 대표님의 이야기대로라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이게 모든 이슈를 또 다 끌어당기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처럼.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셨던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그 업종들 그냥 하반기 그 스케줄대로 쭉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딱 구체화되게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정해진 거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해진 거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뭐 대선 관련된 부분 정책도 그리고 이슈도 앞으로 시장이 좋든 나쁘를 떠나서 어차피 선거는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회사들의 가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하반기에도 투자하시는데 좀 명확한 그런 전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어떤 종목들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린지를 뒤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력하고 강렬한 내 남자의 뜨거운 시간 매주 월요일 밤 9시 야수의 심장 24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문자샵 8338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4개의 심장 네. 문자 서비스입니다. 자, 4분의 우리 24시 클럽의 4분의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요.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렇죠. 선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는 그런 4개의 심장 24인데요. 이 4분의 의견 굉장히 그 안에서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4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에 나가는 종목은 네. 단기 급등주를 선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뉴스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이것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뉴스인가를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4명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항상 이루어지고 좀 싸울 때도 있어요. 욕할 때도 있고 이제 좀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선별하는 내는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은 되게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을 선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4개의 심장은 그 4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는
단기 뉴스가 있는 아. 그 종목을 선별하는 거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기회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만큼 더 치열하고 그만큼 또 문자에 대한 네. 기대가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4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세요? 전 2를 좋아합니다. 2요. 예, 2. 그러면 4개의 심장 2를 좋아하시니까 2,000명 좀 뭐 상관없는데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희 지금 100분께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이경아 대표님 몇 분 정도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희 손 팀장님께서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네. 곱하기 2, 네. 200명. 200분께. 예. 제가 좀 짜요. 어쩔 네, 수가 그러시네요. 없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2,000이라는 네. 숫자를 던졌는데 200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분께 문자샵 8338 참여하시면요. 저희 200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4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때요. 이경락 파트너, 24시 클럽, 우리 손창현 팀장, 응원 메시지도 좋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좋습니다. 뭐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의 집합체 24시 클럽이 제시하는 특별한 포트폴리오 이름하여 포트폴리오 24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주 출연한 이경락 파트너를 제외한 24시 클럽 멤버들이 한 명씩 출연을 해서 2종목씩 제시를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본인을 제외한 이 3명의 24시 클럽 멤버들이 성장성, 진입장벽, 그 투자 매력도 세 파트로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총 9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충족 시 24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정말 어렵고 엄격한, 그리고 엄정한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점수 70점만 넘으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들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은요, 저에게 빨간색으로 저에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위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 무려 수익률이 27.4%입니다. 우리 지금 김지욱 대표님이 땅을 치고 계시지 않을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이지의 기가이고요. 포트에 담겨져 있는 다시 4번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에 담겨져 있는 NHN 지금 9.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계속 포트 종목들이 좋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 7위, 8위가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인데요. CS윈드, PNT 그리고 해성 DS 이렇게까지 4종목이 지금 포트에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죠. 시장이 많이 그동안 저번 주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종목들이 좀 좋았죠.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PNT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계속 버텨주고 있고 현대이지엘이 최근에 치고 나왔던 부분들. 근데 일단은 다 모든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요. 행여나 이제 포트인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다 고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 포트인 되는 종목은 4명의 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네.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손창현 팀장이 준비한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팀장님 먼저 오늘 또 주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의 선별 기준부터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최근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네.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 쪽, 장비 쪽 그리고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카메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듀얼에서 스리풀 그리고 쿼트러플까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한 이 장비 쪽 그리고 검사 장비는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사는 이제 글로벌 1위의 컴팩트 카메라 이 모듈 쪽 관련된 업체 1위입니다. 이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커버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OL이 전공정이고요. EOL 쪽이 이제 후공정 쪽인데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 라인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이제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이 라인을 계속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계속 깔리려고 하면 결국 동사의 제품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사 이제 두 가지 벤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 쪽과 애플 쪽이 두 가지 이제 벤더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애플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9월 24일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 13에 대한 출시를 기대를 하는 부분에서 이 검사 장비와 라인에 대한 장비 쪽이 계속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장비 쪽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탑재가 된 이제 카메라는 AR 쪽, VR 쪽을 탑재를 할 수 있는 이제 고사양 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보다는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은 2017년도에 동사가 이제 새롭게 진출한 그런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BEP 수준까지는 다달했었지만 BEP 이상을 달성을 못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용, 가정용 그리고 교육용 쪽에서 산업용 3D 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그 비대면 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비대면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3D 프린팅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회사 프론티어라고 하는 상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동사 이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자회사는 이 자율주행 모듈 장비 센서를 이제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으로 이 테슬라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유수 업체들과의 상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현대나 기아차 그리고 LG나 다른 쪽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다방면으로 좀 협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커버를 해서 카메라 모듈 쪽과 자율주행 쪽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키움증권에서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한 2,0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8억 정도 수준이 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 2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예요. 3,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흐름이고 2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PER 기준 그렇다고 하면 그 가격대를 원활하게 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PER 1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격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봤는데요. 이경래 대표님 예리한 질문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매번 1분기, 2분기는 죽을 쓰더라고요. 하반기에 좋아지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요번에 갤럭시 S 울트라라고 해가지고 신작이 나와요. 네네. 삼성에서. 거기에 카메라 한 5개, 6개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징그러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기도 동사의 검사 장비가 들어가죠. 장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검사 장비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애플보다는 검사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진 않고 애플 쪽 향이 많다 이거죠. 애플 향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유명한 게임 매니아니까 네네. 저희 팀에 2명이 한 명 더 있어요. 김지국 대표님. 네. 일본말로 이제 구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559. 예. 아무튼 유명한 게임 매니아예요, 두 분께서. 근데 궁금한 게 AR, VR 넘어가면서 메타버스 시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메타버스 시대는 유튜브 다음이
메타버스예요? 지금 그렇게 계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제적으로 이 테마성에 네. 대한 흐름 자체가 실체가 없고 수익이 안 나잖아요. 실적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이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있고 네. 국내 쪽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선거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 정책적인 부분도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지금 관련된 종목들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분명히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네. 국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인 거 맞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AR, VR 쪽 그 애플의 이 아이폰 13이 결국엔 이제 AR, VR 쪽을 탑재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사양에 대한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도 이 고사양을 같이 따라가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뭐 AR, VR 쪽 관련된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저기 테슬라가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쪽에서 그걸로 테슬라가 치고 나온다라고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냐면 동사 이제 자회사가 퓨런티어가 네. 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듈 장비 센서를 이미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아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또 자율주행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점수가 예. 네, 저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의 질문보다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좀 질문을 네. 드려보고 싶은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시기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선거도 있고 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상당히 좀 앞당겨질 거라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상당히 좀 빠르게 또 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실체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역시 뭐 숨겨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봤는데요. 아까 그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다음에 대답을 듣고 점수에 대한 좀 후회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너무 높을까 봐 걱정이에요. 높을까봐. 네네. 그래요. 일단 점수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우리 전문가분들의 평가 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지욱 대표님의 점수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성장성 7점, 진입장벽, 투자 매력도는 8점씩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고성능화, 자동차 검사 장치 수요 지속 증가 기대 이렇게 한 줄 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과 진입장벽은 8점을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는 아주 높은 점수 9점을 주셨습니다. 메타버스로 밸류, 리레이딩 이렇게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락 대표의 점수 이경락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성장성 진입장벽 다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투자 매력도 7점을 줬던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7점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높게 쓸 거라고 예상하고 좀 저는 적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뭐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9점을 주셨는데 원래 메타버스 좋아해요. 그렇죠. 박혜선 그래요? 차장님이 레깅스랑 메타버스 두 개 다 좋아합니다. 예. 아니 저랑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예. 그 앞에서 메타버스 이야기 한 30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종목은 뭐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AI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트 소프트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줌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스트 게임즈 게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안 쪽 그리고 디바이 관련된 커머스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4가지 포인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인데
보안 쪽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인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확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시면 공공기관 쪽에 대한 이제 R 시리즈라고 하죠. R약과 R집 뭐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인데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아시다시피 이제 카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2005년부터 동사가 런치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 카발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로 런칭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에서는 이제 19년에 모바일 런칭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선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11월, 작년 11월에는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카발 온라인을 런칭을 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매출과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카발 레드라고 하는 그리고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고양이 다방 2 그리고 프로젝트 R 역시 카발 관련된 IP를 가지고 RPG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반기에 신규에 대한 특수성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리 선점한 AR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머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앱을 이용을 해서요, 이 바로 뭐 착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경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딥아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경 쇼핑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안 가고도 이제 착용을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남과 판교에 위치한 이 쇼룸에서 O2O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오투라인 투 오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착용을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프랜차이즈 안경원과 이제 MOU 계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쪽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리핀의 FNC 옵티컬이라고 하는 쪽과 계약을 해서 이제 동남아 쪽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동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엑스포넨셜 자산 운용을 작년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인수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 바닐라 MTS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MTS 사업은 KB증권과 같이 하는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자산 운용까지 AI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트소프트 밑으로 줌 인터넷을 통해서 운용사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좀 본격화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커머스 쪽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오스란히 올해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 뭐 매출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에서 90억 정도 사이라고 보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배 안팎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격 매력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이스트소프트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우리 이경래 대표님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 종목도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뭐 증권사 보고서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에요. 2019년도 이후에. 네. 기업 탐방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전에 기업 탐방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이런 AI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는 이제 게임이나 이제 R칩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보안 쪽 관련된 부분만 했었던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AR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머스 쪽 그리고 금융업 쪽도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올해도 역시나 뭐 탐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요구를 하셔서 전화 연결로
이제 탐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경이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내가 미리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히 뭐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매장이 크게 확장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매장을 동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게 다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네. 쇼룸 같이 O2O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판교와 강남 딱 2개.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안경원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발 맞죠? 카발. 카발. 맞습니다. 이 게임 너무 잘 아시니까 카발. 이게 2020년도 모바일로 나왔는데 네. 온라인은 기존에 있었고요. 네. 해보셨어요? 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체 그 김지욱 대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라 그 딱 이렇게 매니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더 인기가 많다. 그래서 국내 태국 쪽 그리고 필리핀 쪽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국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주욱 대표님이 그쪽 정서인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게임을. 예. 아무튼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쪽도 이제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2005년에 런칭을 한 게임이에요. 예. 저희 방송 중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IP가 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PC, 콘솔까지 뭐 런칭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이제 뭐 고양이 다방이라고 하는 게임도 런칭을 좀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NFT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스포츠가 네. 메타버스로 최근에 좀 엮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 AR 때문에 엮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AR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적이 지금 AR, VR 쪽 관련된 회사들을 보시면 실적이 안 나와요.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른 뭐 사업들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안경에서 의료까지 넘어가게 되면 진짜 AR 뭐 메타버스로 엮을 만도 하겠는데요. 저도 질문 네. 하나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메타버스 관련 중입니다. 네. 사실은 이 메타버스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컴퓨터 앞에만 앉고 뭐 휴대폰만 들어도 다 이거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다 뭐 엮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시간이 좀 흘러왔습니다. 메타버스의 찐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한 상황이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뭐 제페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좀 후발주자에서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다 메타버스 쪽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올해 실적 추정해 보면 네. 싼 종목들이에요. 실적 대비. 예, 이런 것들이 가면 또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두 종목 또한 메타버스 안에 포함이 되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경락 대표님 다 질문해 주셨죠? 네네. 자 그러면은 점수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지욱 대표님의 점수입니다. 성장성, 진입장벽, 투자 매력도 와우. 그러니까 게임 짜만 들어가면 이분은 무조건 9점이에요. 그래요. 신사업의 고른 성장, 실적까지 받쳐준다. 김지욱 대표님 게임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어쨌든 김지욱 대표님의 점수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점수입니다. 성장성 9점, 진입장벽 8점, 투자 매력도 9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다 하셨는데 박현상 대표님은 게임은 아까 말씀을 레깅스와 메타버스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메타버스다. 네, 무조건 9점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경락 대표님의 점수. 이경락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죠. 직접. 저도 9점짜리가 들어가고 네. 진입장벽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투자 매력도 8점을 준 이유는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요. 좀 많이 이것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 부담감도 있고 뭐 안 봐도 높은 점수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라도 좀 적당한 가격으로 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24시 클럽 박애주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 예. 시장부터 먼저 잡아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조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지난주 3거래일 음봉 떨어지고 지금 양봉으로 반등 나왔지만 이거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저번 주 이제 시장 밀릴 때 금요일 날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오빠야 쫄았제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야 이거 델타 변이가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계실 거고 지금 이제 그래서 대응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 한번 미끄러지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반등시 매도해야지.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이럴 겁니다. 반등시 매도해서 현금 확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걸까요? 지금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S&P 500은 전일자의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미 시장은 신고가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 이만큼 반등 나온다? 그래서 물량을 좀 축소한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포커스를 뒀으면 하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 파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시장에 마지막 파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6월 뉴욕 증시서 32조 원 개인들이 순매수했다.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 요것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델타 변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에요. 백신이 가장 많이 보급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확진자 수인데요. 이 회색이 사망자 수고 사망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델타 변이가 발생해서 그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 뭐 최근에 자료입니다. 영국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2회 접종 시 입원 예방 효과 화이자가 96%에 달한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92%고 이런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먼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또 하나 치사율 또한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알파 바이러스 코로나 알파 대비해 가지고 19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치사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래요. 전파 속도는 빨라졌겠지만 전염성은 빨라졌겠지만 사망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강도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델타 변이가 시장을 하락으로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스토리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엔 백신의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런 뭐 코로나나 어떤 뭐 변수를 뚫을 수밖에 없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스텔란티스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그 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피아트, 뭐 지프, 르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서 세계 4대 자동차 기업인데요. 그 최근에 합병을 해가지고 스텔란티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아주 노래를 불렀죠. 저도 지겹습니다. 2차 전지 사랑의 배터리 지겨운데요. 2025년도까지 130kWh까지 생산 카파를 만들 것이고 뭐 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겠다. 2030년도가 되게 되면 260kW 그 와트시까지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작업을 들여가지고 배터리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 삼성 SDI가 물망에 오른다. 기존에 LG화학이랑 함께 했으니까 LG화학의 수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이렇듯 성장하는 산업을 제가 항상 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양극재 수출 동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동박이랑 최근 2021년도 들어와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이 짝대기 보십시오.
짝대기를 보게 되면 회색 짝대기를 보게 되면 양극재입니다. 그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을 보자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 드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겠죠,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이런 것을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에코프로 BM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일본 보십시오. 뭐 시장을 이기고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시장을 이기는 건 역시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언제부터 매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소외받고 있을 때, ESS 화재로 소외받고 있었던 2019년도 10월, 11월 달 요때부터 4만 원, 5만 원대부터 이 종목을 우리가 매집을 해왔었어요.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 수출량 보여드렸죠. 이거는 더 오랫동안 우리가 보유를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24시 클럽에서 2019년 8월, 9월 누구도 6월, 8월, 9월부터 이 종목을 우리가 매집을 해왔습니다. 언제요? ESS 화재로 못 가고 있을 때, 소외받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집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파티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지금 들어가긴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시 클럽에서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우리는 24시 클럽 멤버들의 특성은요. 소외받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 섹터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요렇게럼 외롭게 버려져 있는 신발짝 같은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거는 뭘까요? 2019년도 ESS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소나 5G에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 24시 클럽 멤버들은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기업 탐방을 2차 전지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종목들을 매집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찍은 겁니다. 제가 6월, 7월 달 지금 기업 탐방 화장품 회사만 5개를 갔다 왔어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이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스토리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 섹터 중에 하나를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영상입니다. 영상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기업을 탐방했던 것들. 근데 이 기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을 많이 보고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요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월달, 5월달 인플레이션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병목 현상의 일환으로 철강이랑 석유화학이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었죠. 근데 수요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병목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여행이에요. 여행 관련된 하늘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도 안 붙은 종목들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겠고요. 에이,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겠어? 지금 델타 변이다. 이런 거 이제 자꾸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는데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분명히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기 대비해서. 지금 국내는 갑자기 또 급증하니까 걱정들이 많으신데 또 하나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백신 보급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시장 전방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흥국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와요. 안 올 것 같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인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이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7%에 머물러 있었던 저축률이 20% 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대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망적으로 이런 저축률이 높아진 상황인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시장에 나올 것이고 보복적 소비의 일환으로 또 다른 뭐 해외여행도 하늘길이 열리겠죠. 내년도 우리 백신 다 맞고 나서 인천공항 생각해 보셨어요?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근데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주식은 늦어버려요. 지금 소외받고 못 가고 있을 때 델타 변이가 또 기회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섹터들을 지금부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주식은 내년 것을 올해 끌어다가 선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24시 클럽에서도 뭐 그동안 2차전지 가지고 큰 수익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글쎄 지금 봐도 되나? 델타 변이 무서운데? 이럴 때 역발상 전략으로 소외받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상당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은 부분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